아니 저 하얀 점들이 다 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 정말 빼곡하게 섬 전체가 하얀 점들로 덮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니 좀 징그러운데요. 왜 이리 시끄러워? 아니 이게 진짜 수백 마리가 아닌데요? 수백 마리가? 네, 여기만 대략적으로 10,000마리 이상의 괭이갈매기들을 지금 보고 만? 계십니다. 네. 우와 얘네 와 어마어마하네. 태어나서 그런 섬 정말 처음 봤어요. 그냥 모든 게 다 하얀색 점처럼 보였어요. 이 괭이갈매기에게 마치 섬이 점령당한 느낌? 어제 본 것들은 새하얗게 잊었습니다. 네.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군요. 구지도의 주인은 괭이갈매기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죠. 그것도 10,000마리나요. 구지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로. 정말 말이 안 나온다. 이게 자연이고 이게 야생이고. 제가 던진 과자를 받아 먹던 그 귀여운 괭이갈매기는 이곳에 없는 걸까요? 눈 주변과 부리 끝은 검붉고 하얀 몸에 회색 등을 가진 것은 똑같은데 말이죠. 지금이 어떤 시기죠? 새끼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새끼들이 부화한 지 이제 열흘 정도 대략 되는 시기고요. 깜짝이야. 이 아이들이 지금 저희들을 갑자기 경계하고 어쨌든 조금 예민한 시기죠. 네, 지금은 번식기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부모들의 예민한 시기고요.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경계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자기 둥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저희 머리 위로 날면서 이제 똥을 싸기 시작하죠. 잠깐만. 잠깐만. 감수봐. 잠깐만요. 와,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찍을 게 아니네. 폭격을 가만히 있어. 하얀 바위 보이십니까? 전부 녀석들이 싼 똥입니다. 이렇게나 잘 살고 있네요. 우와, 여기 오니까, 나 정말. 정말 다 싸고 하고. 이게 공격하는군요. 네. 저희를. 정말 그러지 마라. 갑자기 몸이 쪼그라드네. 네. 태어나서 그런 박대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출발할 때 받았던 비옷이 이렇게 쓰일 줄이야. 이게 사극이라면 두껍게 철갑옷을 입은 듯 했죠. 이거는 쓰시기 불편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 너희들 마음껏 싸려무나. 교수님을 따라 이제야 마음 놓고 전진합니다. 괭이갈매기들이 처음 이 섬에 도착한 건 지난 4월입니다.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먹이가 있는 곳은
최적의 번식지. 섬 곳곳에서 서로를 졸졸 쫓아다니고 먹이를 주고받는 암수를 볼 수 있죠. 열렬한 구애 끝에 서로의 마음을 얻었다면 이제 짝짓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저기도. 비슷한 시기에 다 같이 결혼해서 출산도 다 같이 하는데요. 지금 이 섬에는 대략 5천 쌍의 신혼부부가 있는 셈이죠. 이 섬에 찾아온 보람이 생겼습니다. 괭이 갈매기는 암수할 것 없이 교대로 알을 품는데요. 암컷과 수컷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생김새도 역할도 비슷합니다. 부모가 열심히 품었어도 깨어나는 새끼는 절반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나마 첫 번째 알에서 태어난 새끼의 생존율이 가장 높다는군요. 5월 말에서 6월 초. 여기저기 새끼들이 늘어나면 부모들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신선한 먹이를 부지런히 날라야 하죠.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게 생겼으니 걱정도 두려운 것도 많아집니다. 괭이 갈매기 한 마리는 힘이 없죠. 연약합니다. 하지만 무리를 이루면 달라집니다. 수백 수천 마리가 모이면 아주 거대한 힘이 생기죠. 무서운 포식자가 다가와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택한 겁니다.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길. 집단 번식이죠. 집단 번식은 그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괭이 갈매기들이 저희가 도니까 막 와서 공격하려고. 그들의 눈에 우리는 그저 침입자. 조금의 봐주기도 없죠. 아 정말. 정말 너희들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너희들을 조사하라고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왔단 말이야. 어쨌든 아침에 사실 한 마리가 한 마리가 계속 공격하는 것 같아. 아침에 자리를 바꾸시죠. 아니 설마 자리를 바꾼다고 올까요? 사람을 알고 특정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순히 키가 큰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머리가 높이 있으면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는 아이 아파. 손에 있는 것도 낚아채고. 그래서 먹이를 잡아와서 새끼들에게 되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혼줄 제대로 났습니다. 쟤예요. 이러다 촬영도 못할 것 같은데 안 되겠네요. 필살기를 꺼내들 차례입니다. 새우깡만 이렇게 딱 들고 있어도 이 난리가 나는데. 그래. 자. 소 닭 보듯 하네요. 뭐 새우깡을 드니까 뭐 아예 나타나질 않는데 더. 던져주면 먹을까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보시다시피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새우깡에 크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진작 말씀하시지. 아유. 아, 너무 그냥 저만 바라보셔가지고. 과자의 유혹에도 정말 꼿꼿하네요. 네. 저 어미가 저 이 새끼를 계속 공격하는데요? 네, 자기 새끼가 아니고 자기 영역에 왔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고요. 지금 새끼는 쪼지 말라고 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미가 도착을 하게 되면 서로 어미 간에 싸움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왜 공격하느냐라고 해서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일이 그렇듯 집단 번식에도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같은 처지에 있는 경쟁자이기도 하죠. 내 영역을 침범하면 그것이 남의 새끼라고 할지라도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네요. 아우, 야. 왜 공격하냐고. 여기가 뭐 자기 집인가? 왜 그래? 네, 조금 일로 와 있어. 일로 와. 섬 곳곳에는 미아도 넘쳐납니다. 새끼가 커가면서 먹는 양도 많아지다 보니 부모 둘 다 먹이를 구하러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호기심에 잠시 집 밖을 나선 새끼가 다른 어미에게 공격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두려움에 몸을 숨긴 새끼들. 어미가 올 때까지 이렇게 잘 숨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심하게 다치거나 굶어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끼인데 죽어 있죠? 예, 괭갈미가 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죽은 지 얼마 되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머리 쪽에 피가 많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보통 괭이갈매기는 3개 정도의, 보통 3개 정도의 알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성공적으로 자라서 섬을 떠나는 개체는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이 3개 중에 하나는 성공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나르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마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네, 2마리는 알에서 깨지 못하거나 깬다 하더라도 생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알 3개 중에 하나만 성공적으로 이 섬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나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참 가혹해 보이는데요. 이 과정을 다 견뎌내고 살아남은 자만이 우리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좁고 먹이는 한정적이고 내 새끼는 또 살려야만 하고 또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섬 곳곳에서 정말 살벌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죠. 괭이갈매기는 3년 정도가 지나야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는데요. 새우 과자를 좋아하던 괭이갈매기들은 대부분 번식기가 아직 되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이었던 거죠. 저도 어릴 때는 과자 참 좋아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위장천막 안으로 들어왔는데 네. 그래도 여기 오면 좀 평온할 줄 알았는데 소리는 장난이 아니네요. 정말 크네요. 그래도 이 새똥을 안 맞는 것만 해도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텐트가 오늘 저희의 둥지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 가만히 앉아서 보니 싸움이 더욱 가관이네요. 아우, 정말
참 뜯어 말릴 수도 없고요. 지금 갈매기의 부리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요. 네. 저렇게 잡고 서로 당기게 되면 마치 칼처럼 베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요? 지금 3번 카메라에 보시면 날개를 물렸어요. 옆에 있는 갈매기에게. 오. 아니, 두 마리가 한 마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예, 한 마리가 방금 날개를 펴는 과정에서 네. 양쪽 옆에 이웃 둘에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날개를 물고 놓칠랐네요. 네.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해야지? 일단 자기 세력권을 지켜야 네. 자기 새끼의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요. 아우. 그래서 일단 정한 자기 세력권 안에는 지금 공격을 하던 개체도 또 공격하다가 다른 영역에 들어가자마자 또 날개를 옆에서. 물리고 또 네. 옆에 물리고 있어요. 여기도. 네. 그 자기 세력권에 들어온 남의 새끼들은 가차없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새끼에게 위협이 될 요인들은 모두 다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매일 저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면 사는 게 아니겠네요. 새끼가 살아서 무사히 이 섬을 빠져나갈 확률은 고작 30%. 나고자는 버려집니다. 괭이 갈매기는 부리 끝이 갈고리처럼 약간 휘어져 있는데요. 쪼이거나 물리면 크게 다치겠죠. 다시 둥지안. 여기엔 패자도 있습니다. 근데 둥지 안에 새끼가 죽었나요? 네, 왜 저렇게 죽은 것 같습니다. 원래 아, 죽었네. 2마리나 3마리가 있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한 마리만 남았던 마지막 새끼가 죽으니까 네. 어미가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미가 죽었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꾸만 뭔가를 지켜보고 주위를 살피고 막 이러네요. 네. 올해 의도했던 새끼들이 이제 모두가 죽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번식 자체가 실패가 된 것이죠. 울면서. 네. 안타깝다. 보통 새끼가 죽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저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은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드라마 같아. 네, 일종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마치 전쟁터처럼 맞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전쟁터일 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새끼들이나 알이 결국에는 죽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나가는 태어나는 새끼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집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훨씬 더 좋은 결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독한 번식기를 치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수많은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새끼들은 7월 초 비로소 날 수 있게 되는데요. 약 한 달간의 훈련을 거쳐 이 섬을 떠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보이시나요? 이 섬에 또 다른 동거인, 아니 동거새가 있습니다. 괭이 갈매기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외모의 이 녀석. 주걱 모양의 길고 넓적한 부리와 바람에 날리는 뒷머리가 참 인상적인데요.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 저새입니다. 괭이 갈매기와는 서식지나 먹이가 겹치지 않아서 별로 싸울 일이 없다는군요. 야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괭이 갈매기와 다른 점이 또 있는데요. 바로 둥지를 한 곳에 짓고 공동 육아를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유치원이라고나 할까요? 부모들은 아이를 맡기고 편하게 먹이를 구하러 가죠. 어미 몇몇이 남아서 남의 새끼까지 보살펴 줍니다. 아직 부리 모양이
주걱은 아니지만 어미를 똑 닮아 티스푼 정도 되는 것 같죠? 한때는 전 세계에 수백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저새. 다행히 지금은 6천 마리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구지도는 가장 큰 저새 무리를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의미가 있죠. 이 갈매기들이나 바다새들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 새들은 주로 바다에서 영양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섬 생태계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바다와 육지와의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바로 바다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편견이 있기는 합니다. 멸종위기종은 왠지 보호해야 할 것 같고 흔하디 흔한 괭이갈매기는 조금 덜 소중한 것 같고 말이죠. 때로는 그들을 방해꾼이나 천덕꾸러기처럼 대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괭이갈매기처럼 굉장히 흔한 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생태계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절 기능, 공급 기능, 지지 기능이라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바로 가장 많고 가장 흔한 종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의 보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흔한 종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질리도록 본 이 녀석들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이 새끼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새끼가 너무 머리를 다쳐가지고 들어왔어. 예. 어머. 지금 너무 공격당해서, 다쳤는데? 네. 이게 지금 둥지를 이탈해가지고 말 그대로 네. 다른 성체한테 공격을 받아서 지금 다 까인 거잖아요. 네. 야, 이 아이는 지금 어디를 다른 데를 나가도 살지를 살 못하겠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둥지를 다시 찾아가는 것인데요. 지금 일단 저희가 다른 찾아줄 수도 없잖아요. 둥지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살기 위해 발부둥 치다 이곳까지 도망왔네요. 이 섬에 와서 참 여러 번 이런 순간을 목격합니다. 비집고 들어가도 어디를 쳐다봐도 어미의 품처럼 안전한 곳은 없죠. 인간인 저는 어서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가을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내 귀가 얼얼했는데요. 괭이갈매기는 울음소리로 서로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참 시끄러웠던 괭이갈매기 소리. 이 섬에 계속 울려 퍼져서 한 생명이라도 제 어미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떠난 구지도. 이제 9월이 되면 새들마저 떠나 구지도는 다시 텅 빈 섬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봄이 되면 이곳에 또 다른 가족이 탄생하고 다시 전쟁 같은 시간이 이어지겠죠. 벌써 어미만큼 자란 새끼도 보이고 서툴지만 날 준비도 시작했네요. 이제야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괭이갈매기를 보면서 저는 도시가 떠올랐어요. 함께 살면서 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괭이갈매기가 인간이 사는 모습을 좀 닮지 않았나요? 이제는 괭이갈매기가 결코 평범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치열한 전투 끝에 살아남은 야생 그 자체니까요. 바로 우리처럼요.